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공기질이 올 들어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 미세먼지 농도의 10배까지도 치솟았고 전국에는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는데요. 이번 황사의 원인과 전망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이번 주 들어서 공기질이 못한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보니까 하늘이 굉장히 뿌옇고 좀 목도 칼칼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공기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도 사실 공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현재도 발령돼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어제와 비교해서는 농도가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황사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져 있으면서 올 들어서 공기가 가장 탁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이 기상청의 항공기가 이제 서울 상공을 이제 관측한 모습인데 역시 이제 9로 상공인데요. 1km 상공에서 서울 도심을 보면 네. 거의 도심이 이제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짙은 황사가 전국을 좀 덮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 먼지층이 명확히 보이죠. 그래서 바로 위쪽에 파란 하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짙은 이 미세먼지층이 명확하게 기준선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두텁게 황사가 이제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km 상공에서 촬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영상을 통해서 우리 지금 서울 또는 이제 전국을 덮고 있는 황사층이 1km에 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두텁고 짙은 먼지가 중국 쪽에서 유입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주 애월읍에서 이제 820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네. 평상시에 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어제 제주 애월읍에서 800마이크로그램이면 평소 기준으로 보면 16배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우 나쁨 기준으로도 5배 이 공기 중에 황사가 더 많이 떠다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기질 상황이 어제 오늘 안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픽을 통해 좀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어제보다는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이 먼지 농도가 조금은 낮아진 모습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가 중국 쪽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황사들이 넘어온 경우이기 때문에 먼지 농도가 굉장히 좀 짙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제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지역들에서 오늘은 주의보로 단계가 좀 완화됐고 또는 미세먼지 특보가 일부 해제된 지역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먼지 농도가 평소에 한 10배 수준이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재 한 3, 4배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황사 발원지 중국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면은 하늘이 붉은 빛으로 물들기도 했거든요. 조금 전에 제주 애월읍이 80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중국은 미세먼지 농도가 7,000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예, 뭐 이것도 이제 영상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이게 거의 뭐 대낮에 이 황사를 관측한 영상인데 네. 우리가 거의 뭐 저녁일 수준일 정도로 굉장히 미세먼지가 짙게 꼈고 햇볕이 거의 들어오지 못하면서 붉은 영상 또는 이제 주황빛을 띠는 경우도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황사 발원지 바로 주변입니다. 그래서 내몽골 고원 쪽인데 이 고속도로에 지금 모래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경찰이 지금 삽으로 먼지를 좀 퍼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모습도 역시 이제 내몽골 고원 쪽입니다. 그래서 황사 발원지 인근 지역들인데요. 아무래도 황사가 입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햇볕을 많이 좀 차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빛도 반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늘이 주황빛이나 또는 심한 경우에는 붉은 빛을 띠는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이 중국의 내몽골 고원 쪽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말씀해 주신 대로 7,000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주 애월읍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800 마이크로그램인데 우리나라의 최고치보다도 9배 더 많은 이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하게 됐고요. 중국의 베이징에서도 세제곱미터당 1,450 마이크로그램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중국 북부 지역에서 황사가 발원하게 됐는데 이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까지 확산을 하면서 중국 남부 지역까지도 황사의 영향권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황사의 영향권이 400만 제곱킬로미터에 현재 달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우리나라에는 비도 조금 내리고요. 강풍도 많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사가 해소되지 왜 못한 걸까요? 예, 뭐 최근에
굉장히 좀 요란한 봄 날씨가 좀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는 강릉 지역에서 큰 산불도 발생하게 됐고 강풍이 워낙에 강하게 불면서 산불이 크게 확산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바로 이 황사와 이 최근에 나타났던 봄 날씨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화요일에 산불이 났을 당시에 강한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게 됐는데요. 바로 이제 북쪽에 남구 북저형이라고 해서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이제 저기압이 형성이 됐는데 그 사이에 한반도가 놓이면서 굉장히 강한 강풍대가 한반도로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강한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이 영동 지방에서는 산불이 좀 크게 확산을 하게 됐고 이 큰 바람길에 따라서 중국에서 발생한 이런 모래먼지, 황사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을 타고 이미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오후에는 이제 비가 전국적으로 조금 이제 내리게 됐는데 황사비가 오후에는 이제 관측이 되게 됐었고요. 이후에 비가 그치고 나서 바로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내륙 많은 곳에 한파주의보가 4월 달에 발효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니까 중국 북부 지역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모래먼지들이 차가운 공기를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화요일보다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어제 훨씬 더 강한 짙은 황사가 우리나라에 관측이 되게 됐고 지금 황사들이 어제 들어왔던 것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 황사 때문에 사실 하늘을 보면 조금 짙은 회색으로 보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날씨는 굉장히 좀 맑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황사가 없다면 굉장히 맑은 봄 날씨를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고기압의 영향권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영향권에 놓여 있게 되면 바람이 약하게 불게 되고요. 그리고 네. 상공에서 지상으로 이제 떨어지는 바람들이 불기 때문에 상공에 머물고 있는 모래먼지들이 바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런 일상 지상으로 많이 좀 떨어지고 있으면서 지난 화요일부터 해서 사흘 동안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실 코로나 시기에는 미세먼지 걱정, 황사 걱정은 조금 덜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작년 겨울부터 해가지고 좀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아무래도 일상생활이 좀 어려웠고 네. 이렇기 때문에 오염물질, 특히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출이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으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만 코로나 이전 시기였던 뭐 2017년 그리고 2018년, 2019년에는 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25마이크로그램 안팎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었던 2020년과 21년, 22년은 확실히 이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마이크로그램 안팎 정도까지 떨어지게 됐고요. 특히 작년인 2022년은 18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게 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중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게 됐습니다. 네. 역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활동이 좀 줄어들게 되고 공장의 가동률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확실히 좀 줄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2023년에는 올해죠. 다시 또 초미세먼지 농도가 현재까지 29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게 되면서 다시 또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봉쇄가 좀 완화가 되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일상 회복이 이제 되찾으면서 예. 아무래도 활동이 좀 많아졌고 오염물질이 좀 많이 좀 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황사도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좀 발원을 하고 있는데 역시 중국의 황사 발원지가 굉장히 고온 건조하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이 황사 발원지가 굉장히 기온이 좀 크게 올랐습니다. 이 황사 발원지의 기온이 크게 오른다는 것은 중국 북부 지역이 겨울철에 눈이 좀 많이 내려줘야 되는데 눈이 많이 내리지 못했거나 또는 눈이 내리더라도 기온이 높기 때문에 금방 녹아서 이 황사 발원지의 모래들이 굉장히 건조하다. 그래서 네. 습기를 많이 먹어야 이게 무겁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상공으로 쉽게 떠오르지 못하는데 이 황사 발원지의 모래들이 건조하기 때문에 가볍게 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바람이 조금만 강하게 불어도 네. 바로 황사가 중국 쪽에서 발원하고 이것이 바람 방향이 맞으면 우리나라 쪽으로 바로 건너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워낙에 고온 건조한 이 날씨를 보였기 때문에 지난 겨울부터 해서 모래 폭풍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황사 같은 경우는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그 자연 모래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각종 중금속도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이번 황사도 그렇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 사막에 있는 모래 먼지들이라도 네. 우리가 이제 중금속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사가 건너올 때는 물론 뭐 초미세먼지나 중국 쪽에서 오염물질이 건너올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황사가 건너올 때는 중금속도 관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중금속인 망간 농도가 1년 평균치의 8배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픽은 어제 시간대별 모습인데요. 망간 농도가 1년 평균이 8나노미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뭐 60마이크로그램 이상까지 오르게 됐죠. 그래서 망간 농도 평균의 한 8배가량 이 중금속이 좀 치솟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밖에 어떤 납이라든지 니켈, 아연 같은 다른 중금속들은 평상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 차가운 공기를 타고 다이렉트로 우리나라 쪽으로 건너온 경우였기 때문에 이제 중금속의 농도가 이제 크게 오르는 모습은 안 보였고요. 다만 지난 3월 달 이 하순에도 황사가 우리나라 쪽으로 건너온 경우였는데 그 당시에는 역시 이제 뭐 납이라든지 망간 농도가 평상시에 한 10배가량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황사가 건너올 때는 중금속도 다량 좀 함유가 되어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봄철만 되면은 아무래도 황사나 미세먼지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날씨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일 오후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뭐 미세먼지나 황사 걱정을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당장의 지금의 황사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낮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내일은 조금 더 미세먼지 농도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바로 내일 이제 비구름이 남쪽으로 지나가게 되면서 남부지방부터 비가 좀 오후에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해소가 되겠고 그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역시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까지 이번 황사가 유지가 되다가 내일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현재 예상은 되고 있고요. 예. 다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중국 이 북부 지방 이 황사 발원지가 굉장히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황사가 중국 쪽에서 발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북부 지역에서 모래먼지가 떠오르고 이것이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기압, 그러니까 맑은 날씨가 형성이 되면 바로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공에 떠다니는 모래먼지가 우리 이제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런 조건들이 맞으면 앞으로도 황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네.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봄철에 보통 5차례 정도 황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벌써 우리가 평년 이상 황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 봄에는 특히 이제 5월 달까지는 황사가 자주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가 황사나 미세먼지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네. 특히 이제 기상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폭염이 굉장히 심해진다거나, 이제 뭐 한랭, 특히 이제 기온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한랭 질환자가 크게 급증을 한다거나, 가뭄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황사도 사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철 불청객 황사라고 하죠. 그래서 네. 황사는 봄철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최근 들어서는 가을, 특히 겨울철 황사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을 통해 보시겠습니다만 우리가 1960년대부터 황사를 관측하기 시작했는데 1990년 이전까지는 겨울 황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에 1월 황사가 4차례 관측이 됐고 이후에 2000년 들어서 계속해서 1월 황사들이 우리나라 쪽에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1월 황사, 특히 이제 겨울 황사가 관측이 된다는 것은 네. 다가올 봄철에 이제 황사가 더 많이 평년보다 늘어나는 모습들을 이제 그래픽을 통해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이 중국 사막 쪽에서 이제 고온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 모래먼지들이 굉장히 가벼워진다. 이 평년보다 가벼워지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황사들이 평년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발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몽골 쪽에서 보면 1990년대에는 국토의 40%가량이 사막화가 진행이 됐었는데 2020년에는 76.9%, 그래서 거의 2배가량 이 몽골 내에서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온난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온난화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 여름철에는 워낙에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황사가 들어올 가능성은 없겠습니다만 네. 그 밖에 봄이나 가을, 겨울, 그래서 세 계절에 걸쳐서 황사가
훨씬 더 많이 그리고 강하게 네.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외출을 좀 자제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워낙에 높은 이 미세먼지 농도를 관측이 되고 있고 공기 중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린이와 노약자 그리고 호흡기 질환자 같은 경우는 가급적 바깥 활동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득이 외출을 하셔야 된다면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 필터가 장착된 KF80이나 94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 외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바깥에 높기 때문에 창문을 열게 되면 바깥의 먼지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어제와 오늘처럼 이렇게 미세먼지 주의보 그리고 경보가 내려져 있을 때는 환기를 좀 자제해 주시는 것도 네. 좋은데 지금 오늘 내일 거쳐서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황사특보도 점차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밤늦게나 또는 내일부터는 짧게라도 황사나 미세먼지 농도가 좀 낮아진다면 환기를 짧게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에서도 워낙에 미세먼지들이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나쁜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내일부터 해서는 실내 환기도 짧게 한 3차례 정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